네, 태풍 바비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전해드린 것처럼 더 강력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태풍의 상황 또 대비법을 기상청 예보국장 출신의 이우진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초빙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태풍 마이삭이 어느 지점까지 정확히 올라와 있고 또 앞으로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지역에 영향을 줄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제주에는 가까이 근접해 있는 상태라서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예. 남해상을 비롯해서 남해안도 지금 풍속이 점차 감해지면서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 사실 지금 전국이 태풍특보가 발표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주를 오늘 9시 전후에서 지나고 나면 이제 자정 전후에서는 남해안으로 상륙을 이제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때가 이 남부에 이제 고비가 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내일 새벽이면 이제 중부로 북상을 하기 때문에 중부 지역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지역이고 아마 내일 오전부터는 다시 남부에서부터 점차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제주 현장 연결을 좀 해서 화면을 보니까 정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네. 있더라고요. 이 태풍이 가장 근접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분석으로 보면 태풍의 중심부에 가장 바람이 강한 곳은 초속 45m 예. 이상의 바람이 이제 불고 있고 예. 그 주변 지역도 25m 초속 25m 이상 되는 지역이 거의 100km 이상 좀 범위가 넓고 전국이 초속 15m 이상의 강풍 반경에 이제 들어갈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아마 상륙할 단계에서도 현재보다도 조금은 세력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매우 강하게 발달된 상태라서 여전히 매미와 비슷한 정도 수준의 강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속을 45m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 정도의 바람이면 네. 어느 정도의 좀 초속 피해까지도 보통 한 예. 40 평균 풍속으로 해서 한 40m 이상이 불게 되면 보통 고층 빌딩에서도 외벽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정도고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항구에서도 대형 선박도 이제 결박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적은 한 그 주변 지역이라 하더라도 작은 선박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지난 태풍 바비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전 태풍들과 좀 비교했을 때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중심 인제권의 기압이나 풍속으로 보면 바비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번 태풍은 직접 내륙으로 이제 상륙하기 때문에 중심부에는 강한 그 바람대가 직접 그 육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그 영향 면에서는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예. 이게 위력뿐만 아니라 이동 경로도 네. 지난 태풍 매미라든지 루사랑 좀 비슷하다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들의 예상이 좀 다릅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미국 기상청만 하더라도 이 태풍의 중심 위치의 오차가 한 이틀 정도 미리 전망할 때 80km 이상이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어쨌든 태풍의 예상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센터에서 그 태풍 중심 위치의 70% 확률 반원을 원을 같이 그려서 정보에 제공하고 있죠. 그 확률 원에 따르면 거의 폭이 150km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몇몇 나라의 그 경로가 다소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이 중심 오차의 불확실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이미 지금 여러 가지 그 태풍의 대비 태세로 보면 거의 전국이 다 충분히 경고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 그렇게 민감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경로도 그렇고 이 태풍이 상륙하는 지점을 두고서도 좀 나라마다 관측이 다르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그 태풍은
이게 하나의 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위성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900km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의 바람도 다르고 해서 그런 바람 관측 자료라든지 여러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또 그걸 컴퓨터에 입력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방식, 또 주변의 지역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번 태풍이었죠. 이 바비가 올 때도 정말 뭐 역대급으로 좀 예고가 됐는데 다행히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큰 위력을 남기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피해가 적은 건 다행이지만 이제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전 기상청 예보국장이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신뢰도를 좀 회복할 수 있을지. 네. 뭐 이번 여름 같은 경우 긴 장마에서부터 지금 연이어서 태풍이 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관련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체감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 뭐 아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무래도 자연재해다 보니까 뭐 100% 맞추긴 쉽지 네. 않지만 대비를 잘 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풍수해 위기경보 그리고 비상대응 수위를 모두 최고 단계로 올렸는데요. 네. 이렇게 격상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태풍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대규모 재난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이제 최고조로 이렇게 발령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발령이 되면 이제 즉각적으로 뭐 인적이나 물적 자본을 최대한 동원해서 모든 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중대본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대비가 좀 필요할 텐데요. 네. 일반 가정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를 좀 해야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이번 태풍은 이제 비, 바람 다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특히 해안가에서는 이제 강풍 피해 대비해서 뭐 창문이라든지 이런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잘 꼼꼼히 막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해안가 같은 데는 이제 파도가 높은 상태에서 또 그 월파로 인해서 해수면이 또 높은 상태에서 침수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안가에는 일단 가지 않는 게 좋고요. 예. 또 이제 지난 한 달간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수도 뭐 100에서 300mm 지금 현재 제주나 산간이나 동해안 지역은 또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고요. 해서 추가 2차 피해가 이제 나지 않도록 네. 이런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침수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영향권에 들어있기 네. 때문에 대비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바비에 이어서 지금 태풍 마이삭이 왔고 또 네. 곧 이어서 10호 태풍 하이선이 발생할 네. 걸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하이선의 뭐 경로나 위력을 봤을 때 네. 이건 얼마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까요? 네. 이제 현재 그 하이선이 이제 발달하고 있는 경로를 보면 그 이번 마이삭처럼 굉장히 해수 온도가 높은 구역에서 지금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마이삭 뭐 버금가는 정도로 발달은 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게 지금 마이삭이 미처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미 만들어진 그 태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마이삭이 열어놓은 이 통로를 따라서 아하. 다시 북상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바비에 또 뭐 마이삭도 오고 있고 하이선까지 참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태풍이 좀 연달아 오면 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지와라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태풍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회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두 개의 태풍이 한 뭐 1,500km 이하로 가까이 있으면 이제 그 상대방의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경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인데요. 네. 이제 지금 마이삭과 이 하이선 간에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변 기압계가 1차적으로 이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태풍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현재 지나가고 있는 이 그 마이삭이 동쪽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북서쪽에는 계속 기압골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 물길을 따라서 다음 예. 태풍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풍으로 인해서 경남 사천, 삼천포, 또 남해대교의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태풍의 길이 열렸다 이런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뭐 앞에 태풍이 만들어 놓은 구름을 따라서 이제 태풍이 들어온다, 그 길을 따라서 들어온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이번 여름 장마 기간에도 그랬지만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상당히 깊게 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물길로 하면 계곡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곡이 이제 해소가 돼야 이제 물길이 그쪽으로 가지가 않을 텐데요. 현재는 현 상태에서는 뭔가 생기면 이 수증기들이 그 통로를 향해서 계속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번 하이선도 일종의 뭐 그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 소식과 함께 현재 또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또 최고 단계 심각으로 발령이 됐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진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